자, 안녕하십니까. 김인식입니다. 김왕초. 제가 18번째. 요번 시간은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등이란 개념을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평등은 퍼스트라는 얘기 뭐죠? 순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평등에 개념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라는 개념이에요. 자, 첫 번째는 허용적 평등이 무슨 말이냐? 모두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걸 허용적 평등. 그 전에는 그럼 이거 호스트니까 호스트 이전에는 누구에게만 누구에게만 그렇죠. 귀족에게만 양반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줬어요. 물론 노비들도 서당은 갈 수 있었어요. 서당은요. 노비들도 서당은 갈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사학이나 그렇죠. 향교나 또는 고등교육기관 성관 이런 등 노비들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한도 누구에게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렇지. 양반들에게만 줬다.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았어.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어떻게 한다? 허용해 줬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누구까지도? 노비들까지도. 우리로 얘기하면 귀족이 아닌 평민들까지도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너네들만 기회 주고 여기 기회가 없었다. 이해되죠? 그걸 기회의 평등 허용.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허용했는데도 돈이 없으면 간다 못 간다 못 가잖아. 지리적으로 우리 동네에 학교가 없으면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그렇잖아. 기회 줘도 우리 동네에 학교가 없으면. 문화적인 거는 뭐냐면 복선형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좀 시간이 걸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선형이 뭐냐면 이렇게 학교 가는 길이 두 개가 있다. 이걸 복선형이라고 그래요. 기차로 보면 단선형이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길이 하나예요. 그래서 상행선, 하행선이 하나의 길로 가는 거를 철길, 그게 단선형이고, 복선형은 상행선, 하행선이 이렇게 달리되어 있는 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복복선, 그래서 4개잖아요. 상행선 2개, 하행선, 이런 개념을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복선형이라고 얘기할 땐 이거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족은 이쪽 학교를 다니고 평민은 이쪽 학교를 다니는 거. 예를 들면 귀족이 다니는 곳은 인문계, 평민들은 주로 직업이니까 실업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복선형 거라고요. 단선형은 누구나 다 귀족이 됐든 평민이 됐든 다 갈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럼 잘 보세요. 평민들은 자 여기다 제가 쓸게요. 평민들 중에서 여기 실업계 말고 이쪽에 있는 인문계를 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법대, 상대 이런 데 가려고 그래요. 근데 너는 오지 마! 왜? 너는 뭐니까? 평민이니까. 그럼 기회가 주어진 거 안 주어진 거 안 주어진 거잖아요. 그게 문화적 제약이에요. 그래서 복선형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문화적 제약은 우리나라 언제 복선형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일제강점기 시대는 복선형이 있어요. 일본 애들이 가는 학교, 우리 조선 사람이 가는 학교. 이해는 되셨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회가 주어져 있어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없었다. 아무튼 그 머릿속에 1번 첫 번째 뭐다? 기회를 주자, 허용,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잘 보세요. 그럼 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생기면은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 무상교육을 하면 학교 갈 수 있지, 그치? 돈 안 내도. 지리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뭐예요? SB 원어지. 아닌가? 옛날에 가셨는데. 스쿨버스예요, 스쿨버스. 우리 동네에 학교가 없으니까 저쪽에 읍내 학교가 하나 있으니까 스쿨버스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실어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시골엔. 근데 문화적인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복선형에서 뭘로 가면 돼요? 예, 단선형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똑같은 학교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보실까요? 뿅 어떻게 변하나 볼게요. 얘를 지우고 자, 얘를 지우고 뿅 그럼 여기 써 있어. 너무 위로 올라갔다. 경제적인 거 해결하려고 무상교육, 그 다음에 지리적인 거 해결하려고 스쿨버스,
문화적인 걸 해결하려고 복선형에서 단선형,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보장적 평등이라고 그래요. 아까 뭐가 있었어요? first 기회를 허용해주자. 근데 아까 허용적 평등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보장해주자. 기회를 보장해주자. 이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거. 그런 말 이해되셨죠?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보장적 평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econd.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머릿속에 다시 그리세요. 나는 못 살아서 학교를 못 가. 학교는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못 살아도 갈 수 있도록 장학금 주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럼 뭐가 된다? 보장해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우리 학교는 그지 같아. 무슨 말이냐? 우리 학교는 지금처럼 하는 건 나땐 말이야. 또 어떤 학교를 갔더니 월세 상생, 어떤 학교 갔더니 에어컨 있고 어떤 학교는 에어컨 없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옛날에 진짜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 선풍기 돌고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학교는 급식실이 학교 건물 1층에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점심때 되면 막 그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그때 어느 학교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 체육관에 있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느 학교 가겠어요? 그렇죠. 급식실 멀리 떨어지는 거 아닌가? 밥 빨리 먹어야 되니까 밑에 있는 게 좋은가? 그럼 멀리 떨어지는 게 좋겠죠. 또 가면 어떤 학교는 도서관이 있고 어떤 학교는 체육관에 있는데 어떤 학교는 없어요. 뭔가 안 맞잖아. 그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과정이에요. 여건. 교육의 여건이 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뭐다? 우리 학교에도 음악실이 있고 요즘 없는 학교는 없지만 우리 학교에 체육관이 있고 우리 학교는 도서관이 있고 니네 학교는 없지? 뭐 이런 것들. 더 가면 우리 학교는 좋은 선생님인데 니네 학교는 아니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과정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얘기했었죠? 도서관, 그 학교 환경, 교사의 질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이제 넘어가고 그럼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과정적 평등이다. 학교 교육의 여건이 같아야 된다. 이해됐죠? 그런데 자 뭐까지로 발전하냐면 네 번째 이걸로 발전해요. 자, 네 번째 뭘로 발전했다고요? 여기 결과의 평등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보실까요? 여기 학교의 여건이 같았어요. 과정적 평등과 여건이 같았는데 누구는 잘 배우고 누구는 못 배우고 할 수도 있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네 번째 결과의 평등이에요. 자, 결과의 평등은 뭐 모두가 다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해준다. 무슨 말이다? 공부를 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 더 가르쳐준다. 그래서 보상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기회를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주었다. 부여. 근데 두 번째는 그 기회를 어떻게 보장해준다. 이해됐죠? 세 번째는 학교의 여건이 같아야 되는 과정이 같아야 된다. 더 가서는 뭐까지 같아야 된다? 결과까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순서. 그래서 허용적 평등 잘 보세요.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과정적 평등, 결과의 평등. 이렇게 평등의 개념이 바뀌어갔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용의 평등, 과정적 평등, 콜맨 보고서라는 개념이 하나 있죠. 콜맨 보고서란 말이 뭐냐면 콜맨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진짜로 학교에 도서관이 있으면 성적이 좋아. 이거 여기 도서관 이런 거 급식시설이 있으면 정말로 성적이 좋아. 이런 거 연구를 했더니 콜맨이라는 사람이 과정적 평등을 연구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이거예요. 가정이 더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콜맨이 뭐를 연구했다고 이거? 학교 여건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것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했더니 학교 여건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더래요. 그래서 가정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는 것이 학교에 무슨 도서관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하고요. 아무튼 근데 요것만 공부 좀 해서 콜맨이 레포트를 냈는데 어떤 레포트를 냈냐? 가정에는 경제자본, 사회자본, 인간자본 이런 게 있대요. 아까 브로디가 얘기한 문화자본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크게. 근데 가정 안에는 경제
부모의 경제적 능력, 사회자본은 상호작용을 얘기해요. 부모가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하느냐. 그다음에 인간자본은 부모님의 그 인간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자본이 제일 크게 영향을 주더래요. 무슨 말이냐? 집이 못 살아도 부모님이 직업이 변변찮아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서 얼마나 대화가 많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사회자본이라 그래요. 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거는 우리 공부를 나중에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콜맨의 보고서는 평등화론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 콜맨의 보고서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하는 자 다시 자 여기 기회 허용 다 주자 두 번째 그거를 보장해 주자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우리 학교는 여건이 그지 같다 과정적 평등 근데 다 똑같은 여건 속에서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못한다 그러니까 어떡하자 결과까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